흔히들 국정감사를 국회 꽃이라고 하는데요. 국감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선 상황인데 올해도 꽃은 피우지 못한 것 같죠. 정치 현안에 가려져 국감에서 다뤄지지 못한 환경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이번쯤에는 국감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번 국감은 여야간에 정책만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네, 있어서 맞습니다. 환경 이슈 뭐 다뤄진 게 있나 기억을 별로 못 하겠어요. 그쵸.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환경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면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요. 국감에서 뭐 무슨 환경 이슈가 있었지 이렇게 잘 기억하는 분이 그래서 많지 국회의원들이 네. 뭐 동물을 데리고 나왔다가 비난을 받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올해는 그런 것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네. 이제 뭐 늘 환경 이슈가 뭐 변방인거나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제 환경 관련된 국감도 보도량이나 뭐 비중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인데. 네. 이제 뭐 늘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환경부 산업부 국감이 있었던 그날 바로 직전에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서면 조사 통보했던 일도 있고 또 이제 그 윤 대통령 그 해외 순방 때 비속어 논란 이런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이제 쏠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빛을 못 보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안에 가려졌지만 또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환경 이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사안이면서 또 이제 환경부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다 붙여 얽혀 있는 그런 사안 위주로 후쿠시마 오염수랑 K 텍소노미 그리고 탈원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뭐 방류한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아직은 방류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워낙 예전부터 뭐 방류를 할 거다 어쩌다 막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네. 먼저 그거를 좀 이제 짚어볼게요. 사실은 오염수 방류는요 2011년부터도 있었어요. 이제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다기보다는 이제 이따금씩 한번 했었죠. 네. 그게 이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냉각수 공급이 안 되면서 노심이 막 녹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막 이제 온도를 낮추려고 여기다가 냉각수를 주입을 했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오염수가 된 건데 네. 이게 지진 발생이 한 달이 채 안 된 4월 4일 날 처음 10,000여 톤을 이제 처음 방류를 했습니다. 그때 왜 방류를 했냐면 이게 이제 원전 1원전에서 1에서 6호기의 오염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2호기의 오염수가 굉장히 방사능 농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다른 데로 이제 집중 처리 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기존 거기에 이제 조금 비교적 농도가 낮은 오염수가 이미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럼 빨리 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류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나마 낮다고 해도 이미 일본 법정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수준을 이제 바다에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논란이 됐던 게 가까운 우리나라한테는 미리 말 안 하고 미국에다가만 사전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짜로 그 고농도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시켜줘야 되기도 하고 또 지하수나 빗물이 계속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장 용량에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절히 일본에서는 말하기를 이거 적절히 처리해서 이건 이제 물 타서 희석시킨다는 거겠죠. 적절히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 이제 일본은 용어도 오염수 대신 처리수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염수를 뭐 예를 들면 태풍 올 때라든가 이럴 때 한 번씩 쓱 이렇게 방류를 하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4월에 마침내 이제 발표를 하는데 2년 뒤에 내년부터 그러니까 2년 뒤에 비오염수를 섞어서 농도를 낮춰서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에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 국감에서 이 오염수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이제 주로 한국 정부의 준비 미흡이 돈마에 올랐는데요.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게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TF도 7월 22일 날 딱 한 차례 개최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국제 현안이니까 외교부도 사실 적극 나서야 되는데 6월 2일 날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한 번 연 게 전부였다고 하고요. 이게 횟수도 문제지만 그때 이제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일본 측에 전달한 입장이 뭐냐면요.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거였어요. 네. 뭐 반대한다, 뭐 유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국제법에 부합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일본이 자기들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늘상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기 서술어만 촉구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 너무나 소극적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농해수위 국감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15개 현의 농축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현황을 봤더니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갈수록 그 기준치 초과 발견 건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오히려 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지역에서 나온 농수산물이 방사능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뭐 의원들 중에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냥 해양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감에서 너무 뾰족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본은 오히려 수산물 수입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약간 적반하장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그런데 또 다른 사안인 텍소노미를 한번 우리 가볼까요? 우리 네. 지난번에 텍소노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들어도 사실 그 개념이 좀 헷갈려요. 네. 용어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 가죠. 네, 이제 텍소노미라는 걸 이제 뭐 국어사전 이런 데 검색하면 분류학, 분류체계 뭐 이런 데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텍소노미라는 것도 결국 뭔가를 분류하는 건데 그럼 뭘 분류하냐? 바로 뭐가 친환경인지를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막 아무렇게나 뭐 친환경이다, 그린이다 이런 걸 가져다 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린워싱 문제가 늘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텍소노미입니다. 이제 가령 이게 그러니까 그 객관하다 보니까 정량적인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네. 가스 발전소가 텍소노미에 포함되려면 킬로와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70g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텍소노미가 왜 필요하냐? 단지 그냥 그린워싱 걸러내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녹색 금융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10년 전만 해도 뭐 석탄 발전소 나쁘다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당장 문 닫아야 된다. 막 이런 절박함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미 많은 발전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아예 탈석탄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로 이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된 겁니다. 거기에 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배출이 많은 산업에 투자했다가는 우리가 원금에서도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금융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가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명확히 밝혀달라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텍소노미고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텍소노미 안에 이제 자기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좀 금리가 낮은 녹색 금융을 조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이걸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어떤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텍소노미 마련하지 않았어요? 원전을 추가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야권에서는 우리 텍소노미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이런 네.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느슨하다는 게 대표적으로 사고 저항성 해결료의 적용식이랑 고준위 핵폐기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고 저항성 해결료라는 건 앞서 이제 말씀드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노심이 막 녹고 이랬으니까 이게 냉각수 공급이 끊겨도 버틸 만한 연료가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등장한 게 사고 저항성 해결료인데 예. 유럽연합도 텍소노미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2025년에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31년 그러니까 6년이나 늦은 시점을 도입 시점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죠. 예.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핵폐기물이잖아요. 이것도 처분장을 언제까지 마련할 거냐 그 데드라인이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어쨌든 2030 감축도 하고 넷제로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죠. 원전 이산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발전 과정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원전을 넣으면은 네. 탄소 중립으로 더 빨리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이슈에서 많이 보도는 되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다 싶은 발언이 이제 과방위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 이제 정필모 의원이 K 텍소노미가 초안대로 확정되면 이걸로 이제 해외 금융기관이 과연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예. 여기에 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한수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원전을 뭔가 옹호하는 그런 대답을 할 걸로 네네. 예상이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덜란드 연기금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K 텍소노미는 EU 텍소노미에 비해서 충분치가 않아서 이 K 텍소노미에서 규정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기존에 원전을 반대하는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말을 이제 한수원 사장이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지 네.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만든 텍소노미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맞출 수 없으니까 외국 투자계자들이 이거 보고서 친환경이네 이렇게 판단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국내 언론은 왜 이런 걸 제대로 잘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건 화석연료 쓰면 안 된다. 이거 뭐 상식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가스 발전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가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EU 텍소노미에도 이제 들어간 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K 텍소노미가 작년에 우리 그 가스가 포함됐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발행된 녹색 채권을 봤더니 25%가 LNG 사업에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고 네.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LNG의 절반밖에 안 됐다. 이게 결국은 텍소노미가 LNG가 친환경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재생에너지에 갈 돈이 LNG로 쏠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예.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도 사실 이 포함된 게 논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스트리아가 텍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이 포함된 건 무책임하고 불합리하다 이러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저렇게 가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원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한전 적자 둘러싸고 이게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국힘 쪽에서는 지난 문정부 때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서 그걸 이제 나머지를 LNG로 때우느라고 우리 이게 한전에 그다음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올 한 상반기 한전 영업 적자 그렇게 막 14조 났을 때 그때 이미 원전 비중 30%였는데 그게 어떻게 낮다고 볼 수 있냐? 이거는 방만 경영 때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맞섰죠. 아이고 참 대안 만들기 참 어렵네요. 네. 정치권이 뭔가 의견 하나를 모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